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고, 그리고 이제 30번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라서 요즘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출제했고, 그 40문제의 끝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 지금 전부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 문제를 풀 때도 좀 쉽게 푸는 게 중요해서 제가 지금부터 제 어떤 느낌을 설명드리면서 풀 테니까 메모가 필요한 항목일 때만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이제 적기보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지금 문제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라고 했습니다. 2번 던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게 2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이지만 1, 2랑 2, 1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 2 나온 거랑 2, 1 나온 거랑 다르다. 왜냐면 2번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지금 36가지다. 근데 문제에서는 A, B가 6의 배수일 때라고 했어요. A, B가 6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A, B가 6의 배수라면은 저는 이걸 추천하는데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걸 전부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저는 원래 그렇게 풀어요. 곱해서 2개 곱해서 6이 되는 그 순서쌍을 전부 쓰는 거예요. 일단 확통의 좀 기본은 노가다에 있어요. 노가다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노가다를 줄이려고 약간 그 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 다 써버리겠다. 근데 6의 배수가 되는 게 6일 때가 있고 곱했을 때 이건 좀 구분하는 게 좋겠죠. 12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8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24가 될 때가 있고 30이 될 때가 있고 36이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 때 현저하게 그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24가 되는 경우에는 4, 6이랑 6, 4밖에 없어요. 30이 되는 경우도 5, 6이랑 6, 5밖에 없고 36은 6, 6밖에 없고 18은 3, 6이랑 6,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없는 거고 12도 적어요. 그러니까 적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7을 했으니까 이 적은 것 중에 7이 되는 거를 올리면 되는 거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노가다를 약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곱하기나 뭐 컴비네이션, 퍼미테이션 막 이렇게 풀기보다 그냥 다 적으면서 풀어가시는 게 좋고, 2번 문제를 보시면 근데 2번에 PA가 16분의 13이라고 했는데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4분의 1이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훨씬 유용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유용한 풀입니다. 그럼 그려보면 자, 전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A가 있을 거고 여기 B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률을 적을 건데 여기를 먼저 봐주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집합에서 여기 A 마이너스 B 차집합 여기 부분 말하거든요. 여기를 16분의 4라고 적겠습니다. 4분의 1이지만 어차피 16으로 통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A가 16분의 13이랬어요. 그럼 16분의 4를 제외하면 16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문제에서는 B바 A를 구하랬습니다. 그러니까 B바 A가 뭐냐면 맞죠? B바 A를 구해요. 이게 뭐냐면 A분의 A 교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는 거죠. 얘분의 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3분의 9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다. 지금 3번 같은 문제는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자, 넘기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좀 긴 주제인데 여러분 이제 그 밑에를 바로 볼게요. 그 표 밑을 봐주세요. 표 밑을. 이 대회에 참가한 학생 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1학년 학생일 때,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제가 표를 바로 보면서 가르쳐 드리면 좋은데 1학년 학생은 총 24명이 있어요. 바로 24라고 써주세요.
24명이 있을 때 이 학생이 주제 B를 고르는 학생일 확률이 P1. 그럼 16을 위에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P1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뭐 50분의 24분의 50분의 뭐 16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1학년 학생일 때 그 중에 지금 B를 선택한 학생 P1.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로 갈게요. B를 고르는 학생일 때 그럼 가로로 읽어줘야겠죠. B를 고르는 학생일 때 30명 중에 그 중에 학생이 1학년 학생일 확률. 그럼 그 중에 1학년은 지금 몇 명이냐면 16명 있어요. 이게 지금 P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P1분의 P2를 구하랬으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이 5명 중에서 임의로 뽑힌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자, 표를 그려볼게요. 표. 여기 김밥, 만두, 쫄면, A, B, C, D, E 이렇게 지금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있어요. 그럼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는 여기만 봐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D는 우리의 고려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지. 만두를 고려한 학생은 A, B, C, E만 보는 겁니다. 그럼 전체 4명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학생도 쫄면을 선택했다. 그럼 4분의 2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풀어가시면 되는 거라 약간 동일한 유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제가 설명한 걸로 중복돼서 풀 수 있는 게 13번까지는 전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진짜 타겟인데 여러분 14번 문제 푸는 시간 2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시죠. 짧은 시간인데 당연히 문제까지 다 풀 정도의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실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전 예전에 그 확률과 통계가 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인지 몰랐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 확률과 통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국어더라고요. 수학이 아니에요. 거의 국어를 지금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수학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미적분이나 기하는 안 그러거든요. 미적분의 기하는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얘는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까지가 제가 볼 때 한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추천드리면 수원수투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정확히 이해하는 거를 좀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안 보고도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때까지는 좀 문제를 정확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A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B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A 주머니를 선택할지 B 주머니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기준을 둔 거예요. 제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수가 나오면 A를 선택하고 어떤 수가 나오면 B를 선택하는데 그 A 주머니든 B 주머니든 두 개를 꺼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두 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첫 줄은. 지금부터 이거를 도식화해서 적는 걸 좀 연습해 주세요. A 주머니에서 흰색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색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식을 먼저 적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요 모양을 먼저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그 두 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5 이상이란 거는 지금 뭐냐면 A 주머니를 말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적어주신 다음에 각각의 항목을 채워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5 이상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과정을 좀 남겨주셔야 검토할 때, 답이 안 나오거나 검토할 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 B 주머니는 4 이하니까 3분의 2고, 전체 공의 개수가 6개 있는 건 똑같은데, 흰색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러분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좀 잘 써놓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이해에 굉장히 기울이고, 그 다음에 식을 적을 때 숫자로 된 식을 적는 게 아니라 먼저 한글로 된 식을 먼저 적어서 도식화한 다음에 그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고, 요거랑 지금 똑같이 편성된 문제가 지금 1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하실 때 그 밑에 문제들을 풀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는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봐 주시죠.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못 푸셨어도 제가 이거는 과제가 따로 없거든요. 대표 유형 풀어드리고 그 밑에가 다시 풀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 유형은 조건부 확률 중에 여러분 표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주 쉬운 거는 표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문제 중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났는데 표가 그려져 있지 않고 내가 표를 그려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형이 몇 번까지 있냐면 여러분 28번까지 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면서 표를 잘 활용해서 풀어가는 거를 이제 배워보셔야 되는 거죠. 17번의 문제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남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40명이라 했으니까 40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시고 남학생이 60명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6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구와 야구를 했어요. 그럼 여기 축구, 여기 야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가 100명이라 했어요. 근데 이 학교 학생의 70%가 축구를 선택했다. 그럼 70명이 축구 좋아하고 일단 총계를 맞춰주는 거죠. 나머지 30%는 야구를 선택했다. 30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축구를 선택한 남학생일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하려면 이 4개 중에 하나 열리면 나머지 게이트 다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알면은 이 지금 막 약간 그 스토크처럼 이 나머지가 전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랬냐면 5분의 2가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이다. 100명 중에 5분의 2가 여기 있대요. 100명 중에 5분의 2는 몇 명이죠? 40명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40명을 적게 되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거를 지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있어요. 전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아까 그 김밥 쫄면 만두처럼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야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전체가 30명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30명 중에 10명이다. 정답은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그리시면서 28번까지 나온 문제를 완벽히 여러분 메꿔야 됩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풀 문제는 약간 그 응용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지금 레벨입니다. 그러면 29번 문제를 지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초점을 가져주세요. 풀기보다 먼저 이해, 완벽하게.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좀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 줄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지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의 문제와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의 문제의 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먼저 복원인지 비복원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철수 지금 여러분 전체의 경우에서는 원래 10 곱하기 9 곱하기 8 720까지예요. 다시 원래 전체의 경우의 수는 720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건 720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건 30까지 야구를 선택하였을 때 그 다음에 철수인지 철수가 지금 6을 선택하였을 때 그러니까 720까지 상황이 아니라 철수는 6으로 고정시킨다는 거야. 일단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0이랑 은이 맞나요? 은이 은지네요. 제가 은이 생각한 거 아니고 은지가 지금 저기 그 0이랑 은지 씨가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72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72가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영희 씨는 지금 6보다 지칭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6보다 크고 한 명은 6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얘가 그 영희 씨가 아무튼 자 이렇게 제가 적을게요. 이름이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 명은 6보다 크고 한 명은 6보다 작은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우의 수가 7, 8, 9, 1, 2, 3, 4, 5 15가지가 생기게 돼요. 여기도 15가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72분의 30이니까 12분의
뭐 5가 된다. 잠시만요. 98, 72. 하나는 6보다 크고 하나는 6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은 여기도 맞죠? 7, 8, 9, 1, 2, 3, 4, 5. 그 다음에 째끼럽. 그럼 72분의 30. 그러면은 12분의 5가 맞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하하, 10까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7, 8, 9, 10이니까 죄송해요. 아,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2분의 40이 돼서 9분의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30번, 31번, 3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31번은 좀 유형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29번, 30번, 31번, 32번 다 문제의 형태가 좀 달라지지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1번에는 독립이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렇게 그 2 곱하기 2 상황, 그러니까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눕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남성이 지금 미혼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런 표를 이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에서는 A와 B가 독립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조건부 확률이죠. A와 B가 독립이다. 근데 A가 무슨 상황이냐면 선택된 증원이 남성인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PA를 바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PA는 전체분의 남성이니까 62 플러스 X분의 26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A일 확률. 그 다음에 PB는 B일 확률이 지금 뭐냐면 미혼인 경우거든요. 미혼을 다 합치면 20 플러스 X예요. 62 플러스 X분의 20이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미혼 라인. 여기가. 그 다음에 A는 남성인 라인. 이렇게.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라인이 A고 이 라인이 B입니다. 근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이런 식이 성립해요. PA와 PB를 곱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P A교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랑 얘는 구했으니까 이제 A교 B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전체분의 62 플러스 X분의 얘랑 얘가 겹쳐지는 부분 20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면은 뭘 구할 수 있다? X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X 값을 정확히 구한 다음에 그게 답이 되네요. X 값을 구해라. 그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표를 그리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라서 괜찮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제가 좀 부탁드리면 확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손으로 세서라도 끝까지 풀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노가다 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만약에 그러면 저에게 꼭 질문해 주세요. 근데 카톡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좀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오늘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이거 답장을 했거든요. 미친놈처럼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꼭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만약에 수업 중이라면 끝나고 대답을 드릴 거고 어쨌거나 저에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턴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거 확통 노빠꾸예요.
조건부 확률 9평에서 틀리면 제가 막 뭐 압박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왜 조건부 확률 왜 틀리셨죠? 왜 틀리셨죠? 계속 왜 저희 이미 다 했는데 왜 틀리셨죠? 계속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테마에 대해서는 좀 안 틀리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많은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는 킬러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킬러가 나온다면으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수업에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킬러가 지금 33번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곱근의 계산 2번에서 여기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긴 글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냥 안 푸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3번도 실제 문제에서 보시면 보자마자 익!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의상 밑줄 몇 번 치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진짜로 푸시려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33번을 문제를 일단 이해까지만 가볼까요? 풀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읽으실 때 영어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읽을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영어 제가 못한 이유가 계속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근데 이제 그게 왜 다시 읽냐면 잘 모르는데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2줄을 잘 모르는데 2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면서 어느 순간 모르겠는데 다시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정확히 해석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뭐 지금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으실 때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일단 봐야겠죠. 근데 2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댔죠? 여러분? 흰 공 1개를 넣는댔어요. 옆에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흰 공 1개. 그 다음에 2랑 3을 뽑으면 어떻게 됐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4를 뽑으면 흰 공 2개랑 검은 공 1개를 넣으면 됐어요. 그럼 여기에는 왜 흰색 8개랑 검은색 8개를 왜 배치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4만 4번 뽑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행을 4번 안 됐거든요. 오케이? 근데 4만 4번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4를 4번 하면 흰색 2개를 몇 번 뽑아야 된다는 거야? 4번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가야 돼요? 8개가 나가는 거죠. 그때 그 8개를 커버가 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8개를 지금 배치해 놓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동일한 번호가 반복해서 4번 연속 나와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로 옮겨진 공이 몇 개일 때? 8개일 때. 8개일 때 그때 B의 검은 공의 수가 2개일 확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좀 정확히 나눠봐야 돼요. 이건 지금 거짓말인 것 같아요. 1, 2, 3, 4는. 왜냐면 A일 확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B일 확률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C의 확률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건을.
그래서 A의 확률이 지금 4분의 1인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이.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C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이때는 한 개가 가고요. 여러분. 이때는 두 개가 가고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였나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네. 이때는 몇 개가 가나요? 그렇죠. 세 개가 갑니다. 그럼 한 개가 가는 사건을 A, 두 개가 가는 사건을 B, 세 개가 가는 사건을 C라고 했어요. 근데 합친 게 지금 8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A가 B가 C가 4번 중에 몇 번씩 일어나는지가 먼저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8개가 되려면 A, B, C는 몇 번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 지금 큰 걸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C가 2번이 일어났어요. 4번 중에. C가 2번. 그럼 C가 2번 일어났으면 나머지 2번은 뭐로 일어나야 돼요? A가 일어날 때. B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럼 A가 2번, B는 0번입니다. 일단 이걸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럼 C가 한 번 일어났으면 남은 공은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습니다. 그럼 5개 남으려면 3번 중에 5개가 옮겨주려면 A 한 번, B 2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A1, B2, C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C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C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A 2번, B 2번 일어난다면 또 여기가 몇 개가 돼요? 4개,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6개니까 안 되지. B가 3번 다 일어나도 안 돼요. 3번 한 번이면 7개예요. 그러면은 C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B가 몇 번 일어나야 된다? 4개 일어나야 된다. A0, B4, C0. 총 이렇게 3가지의 상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이 3가지의 상황 중에 B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된다. 이때는 검은 공 몇 개가 나요? 이때 검은 공 2개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흰색밖에 안 가고 여기서 검은색 가는데 없고 여기 검은색 1개 가는데 2번 있으니까 이거는 오케이. 분자에 적어주세요. 이때는 검은 공이 지금 여러분 3개 가요. 이때는 검은 공이 4개 가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상황 분에 얘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한 시행이니까 순서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식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얘는 2팩, 2팩분의 4팩. 이게 지금 경우고 이거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 얘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게 일어날 확률은 2팩분의 4팩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2번 일어나고 2분의 1 2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만 4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한글로 먼저 적고 식을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34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34번 풀어주시죠. 읽어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만 하고 바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제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A, B, C를 뽑습니다. 1부터 10위까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A, B, C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약간 뭐죠? 무조건 풀겠다는 정신력 같아요. 왜냐면은 1부터 12 사이에 3개를 뽑았는데 문제에서 관찰하는 거는 겨우 이거예요. 그럼 B-A가 5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순서상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1 하면 여기 6일 수도 있겠죠? 여기 x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1, 7, x, 1, 8, x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도입부만 적지 마세요. 여기 무조건 12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일단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전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처음 거랑 마지막 게 10 이상인 경우는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되려면 여러분 여기서는 1, 6, 11이랑 1, 6, 12만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1라인에서는 항상 2개씩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라인에서는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좀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근데 이렇게 세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짜 전부 다 바르는 거고 전부 다 발라보겠다는 거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센 이유의 풀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그 조약돌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조약돌 이론은 저만 알고 있는 이론이라서 다른 친구분이랑 말하다가 망신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지 실제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어디 가서 조약돌 이론 말씀하시면 인강 선생님들 한 분도 모르시는 이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12개의 조약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12개의 조약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한 거지.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A와 B 사이에서는 적어도 몇 개의 조약돌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5개 아주 좋은데 B에서 A를 뺐을 때 5야.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뭐랑 뭐죠?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5 차이 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뭐랑 뭐가 있죠? 1, 6. 그럼 1, 6 사이에는 몇 개의 조약돌이 있냐면 2, 3, 4, 5. 4개의 조약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제가 약속을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어렵거든요. 4개를 일단 빼놓는 거예요. 4개를 감춰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랑 두 번째 조약돌 사이에 무조건 껴넣기로. 좋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를 빼놨어요. 그럼 남은 게 몇 개죠? 8개인데 제가 눈 감고 지금 거기 칠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잠시만요. 집중해서. 제가 눈 감고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려고 그냥 아무렇게나 칠한다는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눈 감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3개를 칠했어요. 그러면은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 4개를 여기에 넣기로 한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약속하고 뭐라고요? 이 4개를 여기다 넣은 거라고. 그러면 제가 실제로 고른 번호는 몇 번이냐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3개를 골랐지만 실제로 고른 저의 번호는 4번, 9번, 10번인 거죠. 여기까지 전부 이해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제가 4개를 미리 숨겨놨고 남은 8개 중에 눈 감고 아무렇게나 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 왜냐면 그 4개는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다. 첫 번째 고른 조약돌과 두 번째 고른 조약돌 사이에 넣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중해. 그럴 의도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B-A는 5 이상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눈 감고 그 선택한 게 여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몇 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서 제가 이제 딱 10초 뒤에 말할 테니까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이 된 거지. 그러면은 지금 이걸 만족하는 거는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다? 8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A가 5 이상인 거를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저만 알고 있는 거라 이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이거 말했다 인강에서 그러면 좀 괜찮을 건데 어쨌든 이제 C-A가 10이에요. 그러면 아까 몇 개 감췄죠 제가? 4개 감췄죠. 근데 4개 감췄는데 그럼 이제 A랑 B는 지금 몇 개 차이 나죠? 4개 차이 나는데 아니 5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 지금 A랑 C가 10 이상 차이 나려면 B랑 C 사이에서도 감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몇 개일까요? 그렇죠. 오씨. 3개는 감춰. 왜냐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1이랑 6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거 4개 감춰놨잖아요? 맞잖아. 4개 감춰놨잖아? 그쵸? 근데 6이랑 여기서 차이 나면 11이잖아요. 그러면은 7, 8, 9, 10이 있으니까 4개를 또 숨겨놔야 되는 거죠. 저도 순간 3개라고 생각했는데 4개를 그럼 총 몇 개를 숨겨놔야 되나요? 8개를 숨겨놔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8개를 12개 중에 숨겨놓고 약속한 거야. B랑 C 사이에서는 몇 개를 넣는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서는 4개를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도 몇 개를 넣는다? 4개를 넣는다고 내가 이미 약속해 놓은 거지. 그러면은 전체 12개 중에 몇 개 빼야 돼요? 8개를 빼놓는 거야. 그럼 4개 남는데 그 4개 중에 3개 마음대로 생각한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4개 넣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에 4개 넣는다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몇이 되냐면 4C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C3분의 4C3이 답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노가다에서 좀 해방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푼 풀이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약돌 이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 놓고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35번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35번은 엄청난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학원에 이규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천재세요. 진짜 장난 아니세요. 제가 그분의 수업을 이렇게 훔쳐볼 정도로 이게 훔쳐보진 않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다시 볼 정도로 천재신데 그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모르는데 그분 이제 영어도 잘하셔서 이제 뭐 일일이 대입해야 되는 수학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휴거스틱인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수학에서도. 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35번. 35번 같은 문제 풀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여러분 3부터 전부 대입해가지고 꼭 답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A4한 3장, 4장을 채우더라도 그러면은 선생님 A4 3장, 4장으로 푸는 풀이는 사실 시험에서는 풀 수 없지 않을까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야 이제 그런 문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야. 그렇게 자기가 풀어봐야 딱 봤을 때 30번이더라도 제가 확통을 30번까지 다 풀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안 풀어야 될 30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라는 건데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그 문제도 풀어봤어야 됩니다. 제 이 말을 여러분 나중에 확통을 담아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건 오래 걸릴 거야. 어떤 문제를 보면 이거는 풀 수 있어. 이 판단을 내리려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자기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35번이 약간 그런 경우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38번을 좀 접근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문제는 겉으로 대충 보면은 또 이것도 대충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분별한 거부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가가 뭐냐면 A랑 B는 정수이다 라고 한 게 지금 이 점들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 정수인 점들이죠. 격자점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4분의 A제곱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B랑 4-4분의 A제곱이 같다는 말이 그래프 위의 점을 말해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왜냐면 그래프가 지금 Y는 4-4분의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랑 B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면 그래프 위의 점들이고 근데 지금 이거라는 거는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위의 점보다 Y좌표가 더 작다. 결국 이 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들의 총 개수가 몇 개냐면 7, 5, 3 더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15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전체 이 Y좌표가 같을 때 임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점의 좌표가 Y좌표가 2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이 15개 중에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한다. 15개 중에 두 개를 제가 임의로 선택하는데 Y좌표가 두 점 다 2여야 된다. 그 말은 여기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2개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이었는데 내가 이걸 컨택을 안 했다면 굉장히 아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통 같은 문제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약간 들어가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40번 문제. 이 문제는 끝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찍힌 거 보시면 수능 30번 기출인데 지금 이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 좀 들어가서 풀어볼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읽어보시고 제가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볼게요. 이제 문제를 보고 좀 이제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주머니에 지금 뭐 흰색과 검은색이 10개 이상 들어있다. 이 10개 이상이라는 말은 여기 8개랑 똑같아요. 먼저 조건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같은 게 4번 나와도 상관없게끔 공의 개수를 만들어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3분의 2의 확률로 흰색 2개를 뽑을 수 있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검은색 1개를 뽑아요. 그럼 만약에 5번이 진행됐다면 5번이 진행됐을 때 이게 5번 진행됐을 때의 흰 공의 개수고 이게 5번 진행됐을 때의 검은 공의 개수거든요. 근데 지금 5번 진행되는 동안 흰색만 계속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적어도?
10개가 필요하겠죠. 10개가 있어야지 흰색 2개를 5번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흰색 10개 이상 있다. 뭐 이런 말들은 불필요한 말이다. 이런 말은 그냥 문제를 좀 완성시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합쳐서 7개 이상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흰색 5번 나오면 되나 안 되나요? 죄송한데 흰색 5번 나오면 총 개수 몇 개 되죠? 아니 지금 흰색 한 번 할 때마다 2개씩 옮겨야 되니까 흰색을 5번 했다면 흰색이 몇 개 움직이죠? 10개. 그러니까 이 사건 10개여도 괜찮다. 그 다음에 얘 4번, 얘 1번이면 몇 개 돼요? 9개 되는 거죠. 일단 그 기준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 3번, 얘 2번 돼도 괜찮아요. 그럼 몇 개가 되었다? 7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 2번, 얘 3번 돼버리면 몇 개 되는 거야? 얘 3번, 얘 2번 되면 8개. 여기까지 괜찮겠다. 여기까지. 이 4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관찰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흰색 1번, 검은색 4번이면 여러분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면 6개가 돼요.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요 4개가 분모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분모로 들어온 상황 중에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흰색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흰색을 한 번 뽑을 때 검은색은 몇 번 뽑아야 돼요? 2번을 뽑아야 되니까 힘내세요. 흰색 한 번 뽑을 때 검은색 2번 뽑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흰색과 검은색의 공의 개수가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는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처음에 흰색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검은색 공 2번 연속 뽑았어요. 그럼 몇 번째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공의 개수가 같아져요? 3번째에서 같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분모로 들어가고 이 해당되는 2번의 관찰을 노가다로 들어가서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 가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답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풀 때는 좀 답이 아예 없지만 답만 이렇게 답만 보면서 아 이거 맞았다. 아 이거 틀렸다. 이러면서 계속 답 맞을 때까지 한번 해보면 이게 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이걸 한번 딱 해내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알겠지 본인이. 이 문제는 풀 수 있더라도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적어도 10분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뭐 3, 4분 남아있을 때 이거를 건드리진 않겠죠. 내가 적어도 여유 시간이 20분, 30분 있을 때 아 이거 풀어보자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알려면 여러분들 풀이를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문제들이 전부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겠다. 나 이거 진짜 지금 꼭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풀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